형 약간 내가 이런 단어는 나는 최근에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지라는 단어는 저요. She got eyes like a neon sign. Stare you down and 안녕하세요. make you cry. An iron will and the thirst to kill. You wanna see her stuff? She gonna show you her poison lips with the 자기야, 소년들 보러 왔대. Need you dry. She never miss with the electric kiss. You think you're 쓰는 거야? she gonna own you. I fell for the devil's daughter. I jumped in there. I drank the water. 안녕하십니까. Down it's toxic. Can you fix my brain? 'Cause everyone is 자, 감독님. 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소년들 시크릿 홍보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 뭐야?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출입증 나눠드릴 테니까 알아서 JTBC 16층 회의실로 가주시면 네. 알아서? 알아서 다들 오세요 그러면. 몇 시까지요? 지금 바로 가주시면 아 예. 네. 아 이게 형님 안 숙여도 이렇게 쭉 늘리면 되는 거예요. 바보. 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이거 뭐야? 이거 반납이에요? 다 갖고 싶으세요? 아니 이거 이거- 괜히 올 때마다 누르면 되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소년, 청년. 이거 다 되는구나. 여기? 네, 맞습니다. 아무데나.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벌써. 문제. 네 오늘 영화 소년들의 주역이시죠 정지훈 감독님, 허성태 배우님, 설경구 배우님, 유준상 배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출입증을 걸고 오셨어요. 나는 40년째 소년이라는데 젊은 사진을 또 없어 보이다. 그때도 소년 얼굴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오징어 소년이라고 소년들 찍을 때 오징어 게임을 같이 찍고 있어서 이렇게 오징어 소년이 괜찮을까요? 소년 오징어가 괜찮을까요? 이게 어감이 진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소년 꾸꾸. 네. 꾸꾸. 네. 저는 열정 소년. 역시. 유준상은 열정 만수로. 열정. 아니 근데 오늘 저희한테 홍보 의뢰를 해주시러 온 게 맞는 거죠? 네. 네. 저 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대기실로 들어온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슬리퍼를 자꾸 줘요. 예. 신발 벗고 저기 방석 깔고 앉아야 돼. 전에 그랬으니까. 네, 그 생각만 하고 네. 빈 방에서 하는 거야. 빈방에서 저희. 예. 그리고 계속 다른 빈 방 있어 거기 가서. 그렇죠. 아유 정확하시네요. 주성철 편집장이 정말 오랜만에 네. 정지현 감독님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하시죠.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뷔작 바로 1983년 여자는 안개처럼 속삭인다로 데뷔를 하셨고 잠깐만. 네.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며. 안개는 너 C-21 편집장은 맞니? 네, 1983년 어.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신 이후에 남북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얀 전쟁과 헐리우드 히드의 생애를 만드시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파 감독으로 자리매김을 하셨고요. 그 뒤로 감독 정지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희미해져 갈 무렵 13년 만에 부러진 화살로 영화소년 정지영이 건재하다라는 걸 다시 증명을 하시면서 그 뒤로 남영동 1988, 블랙머니에 이어서
바로 신작 소년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 감독님의 필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은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이제 그 현대사 3부작으로 분류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얀 전쟁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원작자인 안종현 선생님이 올 7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죠.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펄벅의 돼지를 못 읽었어요. 근데 마치 죽음을 추모한 느낌처럼 몇 달 뒤에 정지영 감독님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들고 오셔서 되게 가슴이 좀 뭉클했었고 말한 것처럼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 소년들까지 해서 실화 3부작. 그래서 크게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의 특이점들이 두 군데로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소년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보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같은 영화인으로서 사실 40년 동안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데뷔 40주년이 아니고 네. 현역 40주년이어서 맞아요. 그게 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년들이라는 영화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지영 감독님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성. 감독님의 진정성이라면 이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다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고.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왜냐면 근데 기본적으로 안 궁금해. 그냥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듣고 싶은데 왜? 사실 홍보 의뢰를 맡겨 오시면서 제가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 캐릭터를 제가 오마주로 하고 있는 거죠. 누구요? 바로 이제 허성태 배우신데요. 사실 허성태 배우님은 이번 이제 블랙머니 이후에 정지영 감독님하고 두 번째로 만나셨는데 그때 뭔가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 진짜 감독님하고 두 작품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블랙머니는 캐스팅을 하셨고요. 네. 소년들은 이제 블랙머니를 보신 이제 경구 선배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성태야, 난 널 캐스팅하지 않았어. 경구가 널 캐스팅한 거야. 이러셨어요. 방구석에 아주 오랜 친구죠. 거의 없다가 영화의 첫인상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길 꺼리고 피해왔던 빨치산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뤘던 영화 남부군과 베트남 전쟁 속 전해지지 않았던 이야기와 참전 군인들의 비참한 삶을 스크린에 옮긴 하얀 전쟁에서부터 정지영 감독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을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왔습니다. 21세기로 넘어와서도 부러진 화살로는 사법 정의의 본질을, 남영동 1985에서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군부 독재 시절의 상처들을, 블랙머니에서는 권력과 자본의 굳은 결탁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덤덤한 시선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의 3분의 1은 이경영 배우가 하는 것 같아. 제일 나쁜 사람. 정지영 감독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고칠 것과 돌아볼 것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추고 묻어버린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정지영 감독의 새로운 영화 소년들에서 그는 또 다른 사건인 3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사법의 작동에 대해 다시 한번 날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2002년에도 경장 계급장을 단 형사였고 2008년에도 똑같이 형사로 박박 구르던 설경구가 드디어 21년 만에 수사반장 계급장을 달고 출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강철중 형사 드디어 진급했네요. 맨날 강등만 당하더니만 말이죠. 설경구가 연기한 황준철 반장은 누가 어떻게 봐도 이상하고 괴상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파헤치는 역할입니다. 즉, 이 사람은 결국 관객의 시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밀정으로 시작해 오징어 게임을 거쳐 헌트까지 잘나가는 영화에서 거의 반드시 악역으로 출연하는 허성태가 악역이 아니네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재능 낭비인 것 같은데. 허성태가 진범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네, 허성태 배우는 황준철 반장의 오른팔 박형사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역은 누구인가? 유준상입니다. 이분은 류승룡 주연의 표적에서
완전히 눈알이 돌아가 버린 악당 역할을 소화한 적이 있고 이끼에서는 얄미운 엘리트의 모습을 연기한 적이 있죠. 아마 두 가지 역할이 적절하게 섞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진짜 악역이 엘리트 경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영화가 던지는 화두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선 안 된다.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한 방에 절단내버릴 수도 있는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욱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완벽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기관과 권력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었는지, 만에 하나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가 있었는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지 영화 소년들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거의 없다가 이 영화의 첫인상을 제대로 본 것 같으세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아, 첫인상 정도가 아니라 인상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헤어질 때 인상까지 다 얘기하고. 그 가장 첫 단계로서 우선 신선도 무지수라고요. 이제 영화 평점 매기는 로튼 토마토나 아니면 메타크리틱, 팝콘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신선함을 기준으로 무를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무를 내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무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네.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니까요. 각성 과정이 굉장히 신선한 영화였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어떤 각성 과정을 하고 하는 게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신선한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사건을 영화 다루면 왠지 그 사건을 모르고 가야 영화를 더 흥미진진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든 모르시든 이 영화를 봤을 때 재미에 전혀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 알고 가셔도 영화를 보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다른 점이죠. 예, 다른 영화들과 진짜 비교할 때. 예? 진짜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를 의심하지 마세요. 아유, 설마 저희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 내 의도가 성공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맞는 거네요. 전 그랬거든요. 예. 이제 영화는 예전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이 소구하는 게 아니라 레저라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 대신 그만큼 엔터테이닝한 영화를 본다. 그런데 그 영화가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았던 거엔 엔터테이닝한 것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영화의 다양한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도 정지영 감독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위에 있는 무 중에 가장 신선한 무를 하나 뽑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윤상 배우한테 드릴 테니 저 초능력 요만큼만. 네, 얘 좀 저는 때리게. 제가 오마주하고 있는 허성태 배우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를 왜 안 줘? 저희가 뭐, 네. 강제로 감독님. 나만 안 주네. 아, 이제 감독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하셔야 돼요.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3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준비하신 지 꽤 오래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심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이 자기 혐의를 벗게 되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유명한 사람. 택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그거를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한번 영화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담당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 와중에 이 약촌 오거리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사건보다 훨씬 더 깊어. 사건의 내용이. 그래서 이 사건을 영화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1999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전주 그 옆에 삼내에 이제 있는 나라 슈퍼라는. 근데 어느 날 밤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이렇게 입을 막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9일 만에 진범 3인조를 잡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경찰 호송차가 슈퍼 앞에 서고 3명의 청년이 내리자 오열과 고성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 얘기만 아니야 그렇게. 되기만 해. 네가 해봐. 여기 들어. 앉아. 이렇게 세워. 손 뒤로 해. 어떻게 된 거야? 애거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한 대 죽인 거 맞냐?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추적 다큐를 하는 곳에서 방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대법까지 판결이 나서 실형을 살았던 그러니까 되게 슬픈 사건이죠. 네. 박준영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제 의뢰가 온대요. 그러면 딱 하나를 보면 답이 나온대. 왜냐면 현장 검증 영상. 왜냐하면 이 현장 검증을 진범이 가잖아.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왜 막 거기 피해 유가족들 와 있지 뭐 기자들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이렇게 했어. 가자. 그럼 빨리 간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순간이 보이면 의심을 해본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언제나 100% 맞다. 왜요? 근데 감독보다 더 조사를 많이 했네. 그래? 제가 근데 이 사건의 현장 검증은 가족, 가족. 피해 유가족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특이한 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건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스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정지영 감독님이 저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영리하게 각색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오래 썼어요 시나리오를. 일단 사실 뭐 요즘에는 시나리오 한번 쓰면은 최소한도 10고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상 가죠. 그냥 없이 모니터링하고 또 고치고 모니터링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오케이.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과거에부터 해서 이제 16년 후에서 쭉 시간의 순서대로 했더니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되게 막 센데 16년 후가 좀 그게 힘이 없지. 그래서 감독님이랑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섞자. 과거와 현재를 섞어버리자 해서. 그리고 받아봤을 때 힘이 확실히 붙더라고요. 17년 전 전북 삼리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 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제 재심을 받게 됐고요. 17년이 지난 후에야 정말 뒤늦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지금까지 다뤄온 사건들이 실제 사건들을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올리는 자막에 약간 감독의 어떤 의도나 약간 진심, 마음 같은 것들이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남영동 1985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그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그분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상태고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누구 이제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막이 주는 울림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도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결국 재판에서 이겨서 승리를 했잖아. 그렇죠. 그 승리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가느냐 그냥. 응? 그 처벌받지 않은 쪽을 분명히 해야만 이 영화의 테마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기쁨과 그것을 동시에 누려라 관객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게 결국 그래서 그분들께 보상해드릴 수 있는 게 손해배상 비용을 그렇죠.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보낸 세월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죠. 얘는 범죄자였어 라는 낙인을 찍힌 채로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청혼도 못하고 있는 어떤 청년의 모습이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준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이네요라고 하면서 나도 내용을 건드렸네? 다 나왔어요, 저희 영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영화 안 봤잖아요.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왔어 여기? 여러분 요만큼 진짜 요만큼. 충성! 경위 황준철 2000년 5월 3일부로 완주경찰서 수사관 근무를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충성! 이 황준철이라고 하는 이 수사반장이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이처럼 수사반장을 그 영화의 중심에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내가 약촌오거리 사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사건을 파헤친 반장이에요. 황 반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재심에 황 반장이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 거기서 또 변호사가 주인공이잖아요. 변호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바로 이렇게 생각. 정말 저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어떤데? 내 직업군인데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자 얘기인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스릴러가 뭐라고? 내부 고발자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포맷으로 가져오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어떤 길을 가기로 결심하느냐인 사람의 무게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 진짜로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야 되게 각색의 어떤 포문을 잘 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연기하신 성경구 배우 입장에서는 가장 그 캐릭터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을까요? 그 실제 이 사건의 중심에 황 반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또 처음에 감독님 했을 때 강철중 같은 거 한번 좀 미친 게 한번 해야지 라고 시작을 과거의 했어요. 황준철.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은 강철중이다. 근데 그걸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16년 후가 있으니까 또 외지 섬으로 좌천된 후에 황준철은 또 어떤 모습일까가 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황준철보다는 16년 후에 황준철에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또 한 가지 이제 신선도구, 신선무. 지금 꺼내시나요? 그게 뭐냐면 정말 배우들의 연기 보는쟁이에요. 그 소년 역할을 했던 친구들서부터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16년대 어른 연기자들도 있거든요. 그 연기자 그리고 원래 가해자인 친구의 연기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설경구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불안당 이후에 그냥 얼굴 잘생긴 배우 정도로 알지. 그냥 양자 있는 배우. 선배님한테 뭐 이런 사실 선배님 저랑 승범이랑 같은 그룹에 있었거든요. 같은 그룹인데 어느 날 탈퇴하셨더라고요. 네. 이쪽에는 강철중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강철중이냐면 어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상태의 강철중이 있어요. 막무가내 말고. 네, 그래서 강철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16년 뒤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작년 한 해 누군가만 만나면 칭찬을 했던 영화가 있어요. 내 영화도 아닌데 자선어부. 근데 자선어부를 보면서 제가 설경구 배우가 당대 상처받은 어떤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훌륭하다. 그 사람이 조금은 젊어진 상태에서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른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경구 배우의 그 얼굴 하나만 봐도 12,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아니, 뭐 하나 드릴게요. 너무 신선한 해석을 해서 뭐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물 교환도 가능해요. 이건 내 걸로 써야지. 네. 전북청 수사계장 최우성입니다. 나는 내 새끼들이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유준상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그 특유의 어떤 반듯함, 믿음직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참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미운 캐릭터여서 참 이렇게 연기하시기 진짜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떠신가요? 악역 연기가 힘든 이유는 그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서 뭘 누굴 죽이더라도 그 죽이는 이유가 있어야 돼서 그걸 만들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 남영동과 유사한 어떤 장면도 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한 구석에서 되게 저 유준상 개인과 엄청 싸웠죠. 그렇군요. 너 이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근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런 작품들은
악역하기가 쉽지가 않고 배우로서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싫어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는 유진상 씨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소원에서 강성혜 형인데 직접 섭외를 하셨다는 거. 네, 그 형이 또 해준 왜냐면 안 그러면 완성이 안 돼요 이 작품. 이 이야기가 완성. 그거는 진짜 힘들었을 것 이게 이제 만든 악역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갖고 만든 악역을 접근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감독님 아닌 다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야기를 사회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감독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많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대본을 봤을 때 아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와야 되고 그런 부조리함과 그런 분노를 누군가는 이걸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화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앞으로 감독님이 해주시는 영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악역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정지훈 감독님 책상 서랍에 윤은상 배우의 인감이 찍힌 아무것도 안 써있는 A4 용지가 한 6장 정도 있다고. 언제든 계약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수사잖아 또 이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깜빡이 새끼들이지.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 이걸 썼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방사능 하나 쓸만하네. 사실은 두 분이서 계속 붙는 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16년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16년 뒤에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이서? 근데 일단 저는 정구 형님이랑 전혀 그런 어떤 뭐 여기서 연기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게 형님이 저 이렇게 멱살 잡을 때도 너무 세게 잡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이러다 나 진짜 죽는 거구나. 내가 안 죽으려면 이거 진짜 내가 손으로 떼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그 분노가 표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구나 해서 이미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편하게 감독님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형님도 그렇게 그런 현장에 자연스럽게 돼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처음 만날 때부터 뭐 통성명하고부터 이렇게 악수할 때부터 서로 이렇게 이러고 만나기 때문에 황준철입니다. 시방 손이 커지겠니? 시작부터 그냥 부딪히는 캐릭터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네, 이유 없이 서로 네, 긴장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꽃 튀는 모든 씬에서 병든 닭 혹은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깨개거리면서 아유, 눈치를 아니에요. 보는 그 안에서도 박 형사님이 네. 화 낼 때는 또 화를 내주세요.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네, 끝까지 제 편. 이 속에 저여 같은 끝까지 제 편. 이 속에 저여 같은 아니 정말 이 소년들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캐릭터가 박 형사잖아요. 그리고 방금 그 정규라고 그 이름 불러주니까 좋네. 오늘 부임하신 저황 관장님이 삼겹살 굽는 냄새 아니야? 등이 커. 제 기억에 정가가 없는 거의 유일한 그지 않으세요? 네. 그죠? 왜냐면 정규직인 최초 정규직 최초 아닌가요? 이름이 정규예요, 정규. 네. 이름도 정해요. 어떻게 또 소년들 이후로 지금도 계속 지금 형사들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아, 그 분기점이 소년들 이유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역할, 좀 재밌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소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징어 게임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폐쇄 전환이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사실 진짜 여기 오면 너무 마음 편하고 오징어 게임을 하면 이제 약간 좀 불편하면서 이렇게 또 했는데 예. 저희 원장 와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아 오히려 원래 자기가 이렇다고. 아 그러면 사실 저의 더 가까운 건 네네. 덕수에 가깝지 않고 사실 아유 가까울 수가 없죠. 근데 박 형사가 여러분 배우의 본성이 악역에 가까우면 애초에 배우를 못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인지. 나는 덕수에 가깝다 그러면 전 물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거든요. 나 이게 너무 신선해. 너무 신선하다. 그래서 되게 뭔가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왔던 것 같아요. 소년들 현장에는. 난 정말 전주에서 정규 같은 형사님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선한 역을 했어, 뭐 정의로운 역을 했어. 근데 전 그게 아니라 되게 보통의 우리 역할을 했다. 아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치 맞아. 이 영화에서 사실 황반장처럼 되는 게 어려워. 맞아. 그런데 정규처럼은 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눈치 보고 네. 술 먹으면 정말 개고 깽판 치고 그래서 꼬장꼬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황반장한테도 분해.
저 형 때문에 내가 더 출세 못했어.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의하고 결단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규처럼만 살아도 세상이 꽤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꼴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이 헤어 메이크업이 뭔가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줄까봐 지금 굉장히 아니 그냥 왜냐면 그냥 누가 봐도 이 영화랑 상관없어 보이니까. 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과거로 가면 올드보이야. 방송일렬이 옛날에 JTBC에서 살 때 그때 그거랑 전혀 다른 포맷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영화를 관객들한테 보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인지 몰랐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테치아라는 정의의 여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저울 들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여신, 정의의 여신상인데,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천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 사람의 뭐 생김새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말고 범죄만 봐라. 그러니까 이 사건만 봐라는 뜻인데 때때로 나는 이 녀석이 피의자인 거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라는 의미로 쓰거나 그 천을 피의자한테 눈을 가려놓고 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범인이라고 오늘 합의 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근래에 우리가 영화에서 우리 일상의 사람들의 아주 작은 용기를 다룬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신선도 10개 이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작은 용기.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변하는 거죠, 세상이. 네.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무가 5개가 지금 만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4개. 4개 나와 있어요. 네. 4개. 네. 그래서 일단 미션을 수행하기 앞서서 배우 3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받는지 소년들 삼행시. 삼행시. 네. 근데 한 자씩. 한 자씩. 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들은 이제 들이 그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손 하실래요? 저 저대로 할게요. 네. 일단 면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들었는데. 그럼요, 되죠. 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소. 소재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 시종가요? 자산하고 같은데. 년. 연도가 지날수록 감독님은 레전드가 되어갑니다. 야, 이거 글을 어떻게 내? 종리가 들어오이서 붙지 않고. 그죠. 홍보 맛집 사다리인데요. 사다리를 타고 가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번호를 한 번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또 밑에 다 써놓고. 그래도. 갑자기 또 강철종이 나오네. 네, 그래도. 자, 일단 몇 번? 3번. 3번 먼저 푸시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 다 짜. 남친차야. 이게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네.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요. 요, 좋아요. 아, 제일 젊잖아요. 제일 젊잖아요. 예시가 있잖아요. 자기야, 아직도 내가 무서워. 네, 자기야 아직도 내가 무서워. 소년을 보면 마음이 확 바뀔 거야. 마지막에 혹시 윙크하신 거예요? 네. 우리 때 극장으로 가고 싶어. 극장 가고 싶다. 1번. 1번이요? 1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공약이에요. 조회수 공약이에요. 20만 뷰가 나올 시에 감독님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방구석 이별 조회수. 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20만 될 것 같은데. 유튜브 잘 안 보시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20만이 안 돼, 아니 넘으면은 내가 해도 그렇죠. 네. 나 신나게 해주지. 뭘 해줄까 그러면. 코카인 댄스. 아니 농담입니다. 허성태 배우와 듀엣으로 코카인 댄스. 그런 걸 말하는구나. 네. 나는 뭐 술을 사라든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어떠세요? 오케이. 네. 진짜? 근데. 지금 코카인 뜻을 뭔지 모르시고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해주지 마. 근데 너무 보고 싶다. 20만 넘었으면 좋겠다. 조회수 20만이 되면요. 한국 영화의 큰어른 한 분이 코카인 댄스를 춥니다. 네. 감독님 일단 이거 하나. 네. 다 쓰셔야지. 예, 하나 쓰시고. 감독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독님. 예, 너무 멋지세요. 예. 너무 멋지세요. 근데 이거 좋은데 이거. 안경 같은 거 같이. 감독님. 스타트합니다. 3, 2,
1.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차 열심히 했다. 영화 속에서 황준철 반장이 아이들에게 영치금으로 약속하는 돈의 액수는 1번 3만 원, 2번 5만 원, 3번 10만 원, 4번 30만 원.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나 뭐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사실은 오무가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감독님의 왕관에 사실 너무 깊은 감동을 있는 분 다 드려. 아, 그럼요. 네. 야채값도 올랐는데. 올무. 네. 그러면 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